안녕하세요. 흑문화의 동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악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김사원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교육 기획과 관련된 일들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아마 단체명에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예요. 네, 한국에 있는 전통 문화, 그 중에서도 국악 예술을 토대로 해서 자라나는 후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재미있고 알차게 올바르게 전승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일반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시기 그리고 초등 시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국악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는 거죠. 저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국악, 장단, 특히 사물놀이 장단, 다양한 전래 동요, 전래 놀이도 알려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통 문화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 현대 아이들이 특히 도시 사회에서 사는 아이들이 체험해보고 알아보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전통 문화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교육협회에서 어쩌다가 일하게 되셨어요? 한 7년 된 것 같아요. 2012년도에 회에서 함께 새롭게 일을 시작을 했고, 예술 교육 활동, 문화 교육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대학교 때였고요. 야,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문화들이 오랫동안 전승되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싫을까, 재미가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국어는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잖아요. 그럼 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대학을 와서 이렇게 국어 교육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장르에도 교육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 국악 교육이 무엇일까요? 국악 교육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 한마디로 뭐라고 딱 펼치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국악이라는 아주 멋진 보물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 보물을, 가공되지 않은 보물을 보물이라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물을 보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예쁘게 사람들에게 선물해주는 게 바로 국악교육이야. 그러니까 이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 저희가 아동국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주된 목적 사업이 그 전승에 대한 사업인데, 여러분들도 앞에 계시지만 국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사회가 바뀌고 또는 그 생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적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든 장년이라든 아니면 또 노년에게까지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전 세대를 아우러서 국악 교육, 전통 문화 교육을 하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배우고 싶다. 그럼요.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셨으면 돼요. 저 진짜 아동만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네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실제 예로는 저희는 아동들 외에 초등학교 프로그램 또는 중고등학교 캠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이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그만큼 비율은 적죠. 일반 장년들 또는 직장인분들이 언제든지 이제 국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항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돌봄을 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 교육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들었던 거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열린 공간에서 축제 형태의 어떤 활동들도 많이 기획을 해요. 요즘 많이 이제 그러신 분들이 없는데 사실은 축제장은 우리의 장이에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 수도 있고 자유롭게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을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호불호가 많이 엮여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리는 게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만드는 걸 귀찮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정말 재밌는 모습이 나는데 뭐냐면 부모님께서 손을 끌고 가서 하라고 강압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국악을 사랑해서 전통문화를 이 올바르게 진짜 우리 아이가 배워서 또 있겠지만 좁은 얘기는 하지만 학교에 어떤 과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과 자유롭게 놀고 싶고 편하게 와서 체험을 하고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 반면 일순간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국악의 어떤 참멋, 전통문화의 어떤 자유로움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아쉬운 장면들도 사실 있고요. 저 문화예술 교육의 한 장르로서 국악교육이 있다면 이 국악교육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순히 판소리의 음률을 알려주거나 장단 이렇게 알려주는 이 정도 선에서 국악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다시피 풍물놀이에 나오는 본질은 다양한 인물 군상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화합할 수 있는 예술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풍물이라면 그 안에서 현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고 현재적 가치를 발견해줘야 그게 전승되고 계승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예술적 관점이라면 어떤 컨텐츠를 국악이라고 본다면 서양의 다른 문화예술의 좋은 점은 배워와서 우리에게도 접목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악교육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문화재청이 1번으로 하는 역할이 그런 거죠. 전승되어지는 전통 문화를 오늘날에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속 지원해주는 역할. 저희 같은 국악교육에 대한 사람들은 좀 더 보편적인 수준에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정말 저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형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국악의 한 장르를 계승해오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선생님에게 배운 계승 활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 굉장히 혼이 났다는 남상희 선생님이나 박예리 선생님이나 대중들이 현재 알고 있는 느낌으로 다가가서 대중들이 바라보기에는 지루하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깨주는 거죠. 저희 구독자 질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요. 이야, 구독자. 네, 구독자. 하나는 발성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과 국악은 피아노나 이런 것보다 정해진 음이 적잖아요. 그리고 박자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 거 왜 더 있는지. 흔히 이분께서 말씀하신 발성이라는 것은 민요 노래 이런 데서 이런 좀 고민을 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흔히 아는 뽕짝빌이라는 게 있죠. 뽕짝빌. 뽕짝을 이렇게 부르면 좀 더 뽕짝같이 부를 수 있다. 그런 것을 발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국악도 특히 그 중에서도 노래를 하는 부분 특유의 식임새라고 해야 되나요? 음계 표시가 있어요. 전라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요소가 있고 경기도 지역을 특징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 또 요소들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이 정해진만 써야 하나요? 꼭 그걸 쓸 필요는 없어요. 국악에서는 항상 또 변형된 어떤 틀을 재밌게 받아들여요. 퀴머리가 만약에 덩덩 쿵따궁이다 하면 꼭 덩덩 쿵따궁만 1번부터 100번 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덩 따다 쿵따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변해지는 거죠. 저희가 인터뷰 비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인터뷰를 바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내가 오해를 받잖아요.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국악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국악 교육에 배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아래 댓글 다시거나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